경주 보문단지의 동궁원에 이어 국내 최고 수령의 온실식물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원이 문을 열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숲유치원 대회가 포항에서 열린 가운데 경상북도가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유아숲 체험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자인 농민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도시가 아닌 울진에서도 2년째 열리고 있어서 로컬 푸드 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전 개관한 동궁원이 경주 보문단지의 관광 명소로 성공을 거둔 가운데 제2동궁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온실식물 가운데 최고인 수령 300년인 보리수와 희귀종도 많아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와 네팔이 원산지인 이 보리수는 수령 300년으로 국내 온실식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보겐빌리아는 한 나무에서 3가지 색깔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종류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테마별로 이렇게 힐링 코스를 만들어놨달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0년이나 된 원종 고무나무에는 가지마다 붉은 빛깔의 어린 새순이 돋아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리카니아와 핑거루트와 같이 국내 식물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2개 수종의 희귀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통 양식을 살려 만든 유리 온실 건물로 경주시가 39억 원을 들여 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특히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힐링 식물과 다양한 화초를 조합한 현대식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과 힐링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정원식 식물원이어서 관람객들이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편 개관 이후 지난 3년 동안 동궁원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15만 명으로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전국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숲교육 활성화를 모색하는 행사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림이 가장 넓고 울창한 숲이 많은 만큼 유아숲 체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아파트 숲을 떠나 진짜 숲속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하면 매미와 잠자리, 애벌레 등 다양한 곤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나비 만들었어요. 숲을 찾으면 어른들도 신이 납니다. 메타세콰이어 열매가 팔찌로 변하고 통나무를 이용해 오색 팔찌도 만들어 봅니다. 자연 속에서는 우리의 감성을 더 풍부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숲속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숲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주로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서 생활하기 때문에 숲 체험과 숲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인데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 등 천혜의 자원을 가진 경북은 유아 숲 교육의 최적지입니다. 포항과 의성 7곡 등 도내 5곳에서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고 안동과 문경, 청송에 숲 체험 시설을 추가 조성해 어린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숲에서 노는 아이들이 비록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절대 입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숲의 장점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산림치유단지 등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복합단지를 지역 곳곳에 조성해 산림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북 지역 자영업자 감소세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영업 종사자는 670만 7천 명으로 전해에 비해 2.2%가 줄었습니다. 지역별 자영업 종사자는 경북이 53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6.03%가 줄어 전국 도단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는 31만 6천 명으로 전해에 비해 2.77%가 줄어 역시 감소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은 장기 불황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도 급변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생산자인 농민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소비자가 많은 도시에서나 어울릴 법한데요. 그런데 농촌인 울진에서도 2년째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열려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차 농부가 친환경 딸기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울진 연호정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 늦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진 장터에는 당일 수확한 채소와 과일은 물론 된장과 간장, 식초 등 가공식품과 공예품까지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모두 첨가물이 없는 친환경 식품이어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약 유기농이고 그다음 울진에서 낳는 거니까요. 귀농한 농민과 연륜이 깊은 주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청국장 하나하고 여기 청국장이 요 세 가지가 효자 상품이거든요. 지금 왜 특허를 안 해놨나 이게 지금 후회스럽고 좀. 울진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가 외지산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농촌에선 먹을거리만큼은 자급자족될 것 같지만 의외로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대부분이 외지산이어서 로컬 푸드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도움 없이 연중 판매가 가능한 매장을 마련하는 게 이들의 꿈입니다. 상설 매장이 생기게 되면은 연중 문을 연다고 보고요. 연중 문을 열게 되면은 아마 농가가 아마 판매도 많이 할 거고 또 농가 소득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도 5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의 파머스 마켓과 같은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먹을거리의 이동 거리를 줄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판매를 도모하기 위한 로컬 푸드 운동이 농민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초곡지군의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항교육지원청은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임시심사 때 가칭 초곡초등학교 신설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라 인근 흥해 지역 5개 초등학교 가운데 2개 이상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의 반발 등으로 통합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의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과 포항시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춰 초곡초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가 다시 불허할 경우에 대비해 초곡지구 초등학생들을 흥해 지역 4개 초등학교에 분산해 배정하는 계획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달 말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주요 정당들도 지난 총선에서 10,0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공약했던 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126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벌 경우 1인 가구 생계비의 81% 수준이고 2인 가구는 45%, 3인 가구는 37%에 불과해 빚을 지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가고 남는 시간에 알바해서 버는 한 달 월급은 70만 원 좀 넘는데 그걸로 뭐 학비 내고 이렇게 생활비 내고 이제 뭐 교통비나 뭐 휴대폰비 이렇게 내고 하면은 사실 마이너스예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른 정당들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서명운동은 물론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이 상승되고 실제 취업을 포기했던 분들이 고용시장으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은 내수 경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가 순순환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랐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도 98%나 됐습니다. 삶이 사실 임금으로 인해 사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꼭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 적발된 1,600여 건 중 사법 처리된 경우는 1%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동국제강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2년 만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끝내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동국제강은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4년 6월 산업은행 등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이후 계열사 흡수 합병 등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본사 사옥 매각, 후판 사업 구조조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에 56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부채 비율은 2013년 248%에서 올해 1분기에는 190%까지 낮아졌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블루벨리의 첫 공장을 지을 MTIG가 오늘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MTIG는 150억 원을 들여 블루벨리 19,000여 제곱미터에 오는 2018년까지 화장품과 임플란트 등에 사용되는 타이타늄 소재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MTIG는 경상북도 전략업종인 타이타늄 공장을 오는 9월로 예정된 블루벨리 분양 공고 전에 지으려는 첫 기업으로 서울 본사와 화성, 인천 공장을 옮겨오면 50여 명이 일하게 됩니다. 포항시가 포항 남북부 경찰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범죄 없는 지역 구축 사업이 강력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구 문덕리와 불종거리 일대에 고화질 CCTV 71대와 보안 등을 설치한 결과 사업 전 6개월 동안 발생했던 59건의 강력범죄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불종로 일대의 절도 범죄는 72%나 감소하는 등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권 대리운전 회사가 포항에 사무실을 내고 영업에 나서자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은 울산권 대리운전 회사가 울산 지역 기사들을 데리고 와서 포항에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영업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지역에는 20여 개 대리운전 회사에서 800여 명이 일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대리운전 건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상생 한마당인 제9회 경주시민의 날 행사가 오늘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신라 고취대의 거리 행렬과 신라 5기 공연, 경주 발전의 염원을 담은 시민언장 낭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주시민의 날은 박혁거세 시조왕의 신라 건국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로 지난 2008년부터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간히 비가 내렸는데요. 단오절인 내일도 비 소식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경북 남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아들고 있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경북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데요.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음력 5월 5일인 단오절입니다. 정월대보름이 달의 축제라면 단오는 태양의 기가 극에 달하는 날이라고 해서 태양의 축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단오절에 먹으면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바로 쑥떡과 앵두화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우리 제철 음식으로 입맛도 잡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6도, 영덕과 경주 17도, 포항 20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9도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1도입니다. 내일 동해 남부 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비는 내일까지 내리다가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12일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설머리 모래마을에서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된 설머리 모래마을은 고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 음식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모래마을과 흥해농협이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로 약속했고 8개 부스에서는 모래와 대게 시식 그리고 부추와 시금치 등 지역 특산물 홍보도 진행됐습니다. 제20회 포항 단오절 민속축제가 29개 읍면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해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읍면동 대표들은 참가 퍼포먼스와 윷놀이, 그네뛰기, 투어놀이 종목에서 향토의 명예를 걸고 단체전을 펼쳤고 고무신 던지기와 한복, 맵시 자랑대회 등 개인전에도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한시대 5월제에서 유래된 단오는 설, 추석, 한식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혔으며 여자들은 창포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었으며 남자들은 씨름을 했다는 풍속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경주 신월성 2호기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제1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59일 동안의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와 연료 교체, 저압 터빈 분해 점검 등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수원은 신월성 2호기가 지난해 7월 24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첫 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는 오늘 포항제철소 선강조업지원 외주사 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지역 출신으로 기업체 운영 경험이 있거나 기업가로서 경영 능력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며 포스코나 계열사 임원, 외주사 임원 출신 등은 제외됩니다. 후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받고 외주사 임원 선정은 오는 20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과 무소불위의 중앙정부 탓에 국가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야3당 대표들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개헌 논의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지역 4개 시도의회가 신공항 관련 부산의 반칙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용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장들은 국가 100년 대계인 신공항 입지 선정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부산의 정치 공세를 비난했습니다. 시장 군수 배우자의 사적인 모임에 의전이나 관용 차량 지원을 금지하는 지침이 시행됩니다. 행자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일상 활동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공무원 수행과 비서요원 배치를 이달부터 금지한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